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파워밀 운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필을 깎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깎아야 할지, 뾰족하게 깎을지 뭉퉁하게 깎을지에 대한 생각, 기계로 하면은 여기도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깎기 전에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재, 그 다음에 연필을 깎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칼이 필요하죠. 공구. 요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은 파워밀을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할지, 그 다음에 깎는 속도는 얼마나 할지, 그 다음에 한번 깎을 때 절임량 얼마나 많이 깎을지, 그 다음에 빨리 깎을지 늦게 깎을지, 이송 속도,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델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델을 불러오는 거는 위에 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여는 거고, 여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자,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파워밀이 제공하는 예제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CAD 소프트웨어를 아무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델링 한 것도 모두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STL 파일이라든지 IGS라든지 뭐 인터페이스가 되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파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하나를 모델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모델을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요 모델을 불러오면은 이런 형태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캠에서 제공하는 예전에 파워밀 2급 시험에 활용되었던 모델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형 휴대폰 모델인데 요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워밀 활용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보면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코너의 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을 불러오고 나면은 우선 모델 검토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N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잘 운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툴패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워밀에서도 홈에 보면은 요게 영어로 하면은 툴패스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툴패스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요 모델을 보고 모델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면할 때는 어떤 팁 공구를 하든지 플랫 공구를 하든지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황삭 정삭을 치겠다, 안 그러면 중삭도 포함하겠다. 그 다음에 측면의 이 각도를 보면서 측면에는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코너에는 여기에 코너 R 같은 거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요런데 특히 작은 R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볼 공구가 필요할지 플랫 공구가 필요할지, 그 다음에 직경이 얼마로 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홀을 가공할 때 홀의 직경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홀을 가공할 수 있는 툴을 뭐를 사용할 건지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종이에 어떤 툴패스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이 우선 들어왔으면은 모델을 검토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검토할 때는 홈에 있는 여기 측정할 수 있는 스케일하고 자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어떤 요 쉐이딩 자동으로 최소 반경하고 구배 각도 요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갖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에 있는 보면은 자, 여기 스케일을 자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길이라든지 폭하고 두께를 보려면은 직선을 누르고 자, 여기에 해서 320이라는 320mm의 길이가 나옵니다.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0이라는 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께 35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깊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야만이 툴의 날장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밀 가공 한다고 파이가 작은 공구를 사용할 때는 어때요? 날장을 길게 하면 부러질 염려가 있죠. 그런 것도 다 고려하기 위해서 이 높이라든지 제품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R 같은 경우 와이어프레임을 켜고 보면은 조금 더 측정하기가 좋아요. 자, 다시 선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R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반경을 여기에 따라서 약간 오류가 있는 찍혔는데 그래도 1.99844 한 R이 이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 되고 그러면은 최소 여기 공구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공구는 직경이 볼 공구로 하면 되겠네요. 볼 공구 4 이하는 돼야 되지. 파이 4 이하는 돼야만이 요 깎을 수 있습니다. 파이 3 정도로 활용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끝단 부위를 요런데 작은 부위를 한번 보려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런데 0.456이네요. 한 0.5R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요런 부위를 할 때 R이 0.5기 때문에 공구는 최소 파이 1 정도를 1 이하를 사용해야만이 할 수가 있죠. 근데 1 이하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공구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 볼 공구 파이 1로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석 같은 경우에는 볼 공구 3이든지 안 그러면 볼 6을 치고 중삭에서 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삭에서 볼 1, 파이 1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공이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품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자칫 가공을 모르고 제품을 설계할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을 모르고 설계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공을 모르고 하면은 설계를 하다가 여기에서 R을 이렇게 자칫 0.2, 0.1 이렇게 마구 줘버리면 어떻게 되면 하면은 나중에 가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휴대폰 버튼인데 이게 굳이 0.5가 아니고 1 정도만 하더라도 어때요? 볼 공구 파이 2로 갖고 가공할 수가 있죠.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할 때 가공이라든지 혹은
성형이라든지 뭐 대량 생산 같으면은 주로 검형을 사용하는데 검형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유리한 설계를 할 수 있고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때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토하면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기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 쉐이딩이라고 있습니다. 쉐이딩에서 자, 우리가 보고 싶은 최소 반경하고 뭐 구배각도 요걸 최소 반경을 보면은 자, 여기에는 갑자기 최소 반경하니까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을 끄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왜 빨간색이 나왔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칸에서 요 끝에 요걸 눌러 보면은 모델 보기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요 밑에 보면은 최소 반지름 쉐이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 공구 반지름 해서 R10을 넣어놨기 때문에 10 이하인 거는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R이. 그래서 만약에 수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5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를 넣으면은 5 이하인 것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혹은 1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넣으면은 이제 이거는 최소한 1보다 크고 이런 면들이 이제 1보다 작다는 거죠. 아까 0.5를 봤는데 0.5를 이렇게 입력해 보면은 0.5가 나오죠. 똑같을 때는 이렇게 약간 음영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뭐 0.4로 해보면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0.6으로 하면 어때요? 0.6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0.5이기 때문에 볼 공구 파이 일자리를 사용해서 여기 하고 요 부위가 나중에 정삭할 때 마지막에 해야 될 부위 같습니다. 1파이 볼 공구를 가지고 정삭을 여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2라 그러면은 여기가 2네 그죠? 2이기 때문에 여기는 볼 공구 최소 4파이 파이 4 이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파이 3이라든지 그런 공구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면은 어때요? 요것도 공구 반지름이 2파이 이하기 때문에 요 구멍을 뚫을 때의 공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1 정도를 넣어 보면은 어느 정도 R이 1이네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R이면은 파이가 2 정도를 사용해야만이 1.5를 넣어볼까요? 1.5, 1이기 때문에 파이 2짜리 공구를 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끝에 R을 동시에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툴패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어디부터 가공할지 처음에 이제 황삭할 때는 전체를 다 황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 부위부터 중삭을 하고 중삭 쭉 하고 난 후에 이제 차례대로 정삭을 하고 측면 정삭 여기에 정삭하고 그 다음에 홀 황삭 뭐 정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코너 부위 같은데 정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보면은
요거는 예전에 델캠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시험 2급 시험을 위해서 나온 건데 가공 지시서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가공 공정이 요걸 하기 위해서 한 16공정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황삭을 할 때는 어떤 걸 하고 공구는 무엇을 사용하고 스텝 다운은 절임량이죠.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한 줄 하거나 피치, 가공 여유는 얼마, 가공 공차는 얼마, 회전수 얼마, 절삭 속도 얼마. 여기서 없는 것들은 뭐가 없습니까? 날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죠. 날장이라면은 날이 있는 부위의 길이,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형태로 해서 16공정까지 잘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파워밀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절삭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